감사합니다. 네, 엔젝타 크라운 다이아몬드 이수진 인사드리겠습니다. GSS 세미나보다 더 열광적이고 에너지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사회를 봐주신 우리 건그린 사장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체험 스토리 Y 얘기해주신 염승현 사장님, 김성미 사장님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사업 설명회를요, 공식적인 사업 설명회가 정말 3년 만이에요. 네, 그래서 3년 만에 2019년도에 그때 본사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공식 사업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우투, 성공 스토리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 긴장이 되네요. 네, 저도 좀 긴장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처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 설명회를 갔었을 때 저도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는요, 이게 정말일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일까? 내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팔짱을 끼고 째려보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점점 이야기 속에 제 팔짱이 풀리고 점점 눈은 동그래지고 그 이야기하는 것들에 이렇게 빨려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였으면 좋겠고 사실이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사업 설명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사업을 이걸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실을 근거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 설명회 하기 전에 우리는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 조심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설명회에 앞서서 이제 현실 점검을 좀 해드리고 갈 건데요. 저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쵸? 누군가는 대학교를 거쳐서 전문 과정을 거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떤 전문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첫 직장에서 그 일을 했을 때 월급이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평균이 69.6%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최용진 스폰서님이 이야기해 준 거에 1급 공무원 연봉이 4천이래요. 그죠? 4천이래요. 10년이 넘어서도 생각보다 꽤 높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크라운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와 대박 되게 많이 받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노력 많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공무원 되려고 공부하는 거 3수까지 5수까지 막 하는 것들도 봤거든요.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막상 내가 받는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의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우리는 뭘 준비하죠? 네, 노후를 준비하는데 자영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26살 때부터 저는 옷가게를 했거든요. 옷가게를 하면서 이 자영업을 통해서 저는 완전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막상 그 자영업을 통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성공 확률이 뭐라고 나왔냐면 5%. 네, 현상 유지가 15%. 그다음에 실패 확률이 80%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가요? 지금 성공 확률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도 안 되고 정말 현상 유지하면 너무나 다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떨까요?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방법이 어떤 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다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와, 저도 자영업을 한 15년 정도 옷가게를 했었을 때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었고 저희 남편이 음식점을 했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평생 모아놓은 건물 하나를 해 잡수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벌었던 것들도 그쪽에 되게 많이 들어가면서 정말 자영업으로
성공하기 힘들구나.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만 해결해도 잘 되는 거구나라는 거에 대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많은 사람들이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하나에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나하고 적성에 맞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딱 맞아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많이 있나요? 네,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저도 적성에 맞아서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어떤지 아세요? 적성에 맞아지더라고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 적성에 맞는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딱이라고 얘기해요. 저하고 딱 맞는 직업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대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고 이 한 장을 보고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통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 속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유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던 소비에서 지금은 어떤 소비? 다이렉트 소비, 현명한 소비자, 소비자들은요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소비를 좋아합니다. 여러 단계에 거쳐서 소비를 하는 것보다 직거래, 그 다음에 나한테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소비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장을 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유통이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을 할까 말까가 하기 전에 난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소비해야지. 왜냐하면 좋은 거는 내가 선택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야 이거는 미래 사업으로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변에 나가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네,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 아저씨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말라고 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전문가들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 잘한 거는요.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이 없었고 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그냥 참고만 했고요. 제가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전문가들, 유튜브에 나와 있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는 바뀌고 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믿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듯 지금은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있어요. 어제 저희 GSS 세미나 다녀오셨죠? 진짜 대박입니다. 방에서 조별 미팅을 하는데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명주 사장님 딸도 18살인데 지금 배우고 있대잖아요. 유튜브로 보면서 본인이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을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요.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알아보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가는 거죠. 며칠 전에 21살짜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래요?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하는 사람은 아직 어려서 몰라서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심하고 시작하세요. 나라에서도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예요. 하나를 내가 투잡으로 하든, 그쵸? 부업으로 하든 어떤 형태든 이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광판에서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마케팅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자영업 너무 안 된대요. 코로나로 진짜 나가 떨어진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영업자들을 누가 살린대요? 네, 저희처럼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어린 사람, 네, 정보에 뒤떨어진 사람, 쉽게 말해서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 이렇게 부자들이 이 종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 사장님들이 현실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왜 엔젝타야?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13년도부터 옷가게를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저희 옷가게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었을 때는 그게 네트워크인지 영업인지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나는 해야 되는데, 그쵸? 하나는 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근데 그 중에서 왜 엔젝타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요, 역사는 20년 됐어요. 20년 됐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17년이나 됐습니다. 몰랐던 회사가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단기적으로 내가 어떤 영업 행위를 하거나 어떤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뭔가 멤버십을 만들고 안정적인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회사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회사, 안정적인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엔젝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얘기했잖아요. 9년 동안 마이너스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켰던 회사입니다. 대부분 미국계 회사들이 통계적으로 약속을 잘 지킨대요. 그래서 저도 미국계 회사를 선택했고, 엔젝타는 10년 이상 된 안정적인 회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1개국의 나라에 오픈되어 있는 글로벌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골라야 되는데 이야기합니다. 다단계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다단계 하세요. 다단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예, 불법이 너무 많습니다. 보상 플랜이라든지 수당을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장해서 주는 그런 불법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코인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뭐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 수당을 그냥 모습을 따라한 거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요, 특수 판매 공제조합, 직접 판매 공제조합 이런 조합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안전한 회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1231개의 회사들이 있었고요. 1106개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합법적인 회사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5개. 저희 최용준 스폰서님은 이런 신속한 정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파트너들이 이런 자료를 오는데 여기에 날짜라도 틀리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빨리 고치라고. 그래서 최신 자료 2월 4일자입니다. 네, 그래서 125개의 합법적인 회사가 있다라는 거. 이 중에서 하나를 하면 된대요. 그런데 이거 다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는 해야 되는데 1위부터 10위 안에 들어있는 회사는요, 내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생긴 회사들은 어때요? 내 자리가 없어요. 다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 그쵸? 그런 거에 있어서 내 자리가 없습니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쓰셔도 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는 선택을 안 했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엔젝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 된 안정적인 회사인데 내 자리가 있대요. 믿을 만한 회사래요. 그래서 저는 엔젝타를 선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템은 사실은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부터 저는 돈 벌려고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회사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해. 그런데 나는 보상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했어요. 아이템은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그쵸, 기업이잖아요. 회사잖아요. 거기도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구전 광고를 통해서 하는 마케팅 회사가 제품이 안 좋을 리가 있겠어? 그쵸? 그래서 제품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너무 중요했습니다. 엔젝타를 하고 나서야 아이템도 중요하구나. 왜요? 결국은 멤버를 모아야 되는데 그 멤버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는 그런 멤버십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거는 아니었구나. 그런데 엔젝타, 이 커피라는 아이템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루에 한 잔씩 먹었습니다.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맛있지도 않은데. 그쵸? 안 먹으면 허전하고 생각나고. 그게 기호식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 엔젝타 커피를 이야기 들었을 때 저 커피 내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은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커피인가 봤더니 커피는 열매는 이렇게 생겼대요. 저는 엔젝타 하기 전에 커피 열매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커피 열매를 따면 묽고 썩어서 껍데기는 어떻게 했대요? 1000년 동안 버렸대요. 그런데 이 버려졌던 커피 껍데기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엔젝타에서 콩하고 껍데기하고 만든 커피예요. 그러면 기존에 그동안에 나왔던 커피는 어떤 커피냐면
껍데기는 버리고 콩으로 로스팅한 거예요. 볶은 거죠. 그러면서 사실 커피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볶는 과정에 산화된 카페인 때문에 빈속에 먹으면 속 쓰리고 잠 안 오고 가슴도 두근두근 거리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콩하고 껍데기하고 볶은 게 아니라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만든 커피. 그래서 영양분만 추출하고 색깔을 내기 위해서 5% 정도만 볶은 커피를 넣어서 만든 커피입니다. 그랬더니 이 커피를 먹었더니 뭐가 좋대요? 콩 안에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고 껍데기에 황산화 물질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젊어지고 예뻐지고 그 다음에 지방도 분해하고 이런 성분들을 보존시켰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 커피 있다면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저는 안 먹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커피 먹으면 예뻐지고 살도 빠지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대요. 나 무조건 마실래. 그런데 이런 얘기해요. 나는 믹스커피 아니면 못 먹어. 나는 어디 스타 땡땡 커피 아니면 안 먹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커피 드세요. 드시고 엔젝터 커피 하루에 한 잔만 바꿔 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먹지 마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드시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만 지나고 열흘만 지나면 뭐라 그래요? 야, 믹스커피를 못 먹겠어. 내가 먹었던 그 커피를 못 마시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원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원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먹어, 드세요. 그런데 한 일주일만 저희 커피만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떤 커피의 매니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커피를 엔젝터 커피를 일주일 동안 먹었고 다른 커피를 먹었더니 맛없고 쓰고 못 먹겠더라고. 텁텁하고. 그래서 제 스스로가 나는 커피는 이거 마셔야 되겠네 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피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냥 소비를 하면 소비만 하면 되는데 비즈니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껍데기에 대한 특허권이 엔젝타에만 있대요. 와, 장난 아니네. 독점하는 아이템 이걸로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커피의 시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밥보다 김치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커피래요. 기호식품을 떠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진짜 커피 공화국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저희가 커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커피숍에 가서 먹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커피를 먹었지 커피가 먹고 싶어서 커피숍에 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시간이 변화가 되면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커피숍에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문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집에도 머신기 하나들 다 있죠? 캡슐 자체 하나가 싸지 않습니다. 네, 200ml 하나 한 잔 하는데 800원, 비싸게는 1,600원까지 돼요. 그런 커피를 집에서 마시면서 SNS에 올리면서 그것들을 뭐 하나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여유를 부리고 있는 양 이런 문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커피는 이제 그냥 생활 속에서 문화로 자리 잡은 시장입니다. 그런 커피를 엔젝터 커피 한 잔으로 바꿔 먹자라는 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엔젝타가 그동안에 되게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인기가 없었대요. 무명이었대요. 이유는요, 시대를 너무 앞서갔습니다. 커피는 지금 시장성에 너무 맞아요. 그런데 엔젝타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제품군은요, 너무 시대를 앞서갔대요. 엔젝타는 20년 동안 세포를 건강하게 연구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 얘기는요,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미토콘드리아 외우는데 제가 1년 걸렸습니다. 네, 그만큼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냥 커피 마시면 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엔젝타는 세포를 건강하게 연구했던 회사인데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엔진이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도 돼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속의 엔진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된대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래요? 네, 쌀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쌀룬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네, 엔젝타의 주 원료가 뭐예요? 이 쌀 추출물로 만든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 쌀룬 안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알고 계셨었나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어때요? 간이 안 좋으면 뭐 먹었어요? 밀크시슬 먹었습니다. 눈이 안 좋으면 뭐 먹었어요? 네, 루테인 먹었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면 뭐 먹었어요? 네,
네, 글루코사민, 오메가3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뻐지려고 비타민 C도 먹었습니다. 비타민, 종합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요. 글루코사민도 먹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식이섬유 엄청 많은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갱년기 여성분들 뭐 먹어야 돼요? 코엔자임, 규텐, 콜라겐, 기타 등등 엄청 많은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좋은 거는 알아.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먹고, 그쵸? 종류를 이만큼이나 먹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죽게 생기진 않았으니까 안 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쌀론 안에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저는 와, 대박! 뭐가 대박이었냐면 올인원이네. 간단하네, 심플하네. 내가 소비자 입장으로서 내가 누군가한테 소비자 입장으로서 내가 먹을 때도 뭐 선택하지 않고 이것만 먹어서 좋고, 내가 사업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어때요? 와, 말하기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피곤하죠? 만나기만 하면 루테인 먹어야 돼, 종합 비타민 먹어야 돼, 단백질 먹어야 돼, 그다음에 유산균 먹어야 돼, 식이섬유 먹어야 돼,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알지만 만나면 맨날 제품 얘기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 제품이 필요할 때는 어때요? 너무 도움이 되죠. 필요할 땐 도움이 되지만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했는데 엔젝타는 너무 심플하고 올인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달이 너무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쌀 자체가 쉽게 말해서 껍데기잖아요. 흡수가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엔젝타에서는 흡수율을 높였다. 그동안의 베타 방식에서 알파 방식으로 흡수 방식을 바꾸면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 정도의 영양제를 먹었다 치면 2만 원만 내 몸에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병기가 건강해졌습니다. 네. 근데 저희 제품은요. 10만 원어치 먹었을 때 어때요?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된대요. 여기에서 봤을 때도 어떤 소비? 현명한 소비, 나한테 이득이 되는 소비, 내 몸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흡수력을 높였다라는 거. 근데 이거 흡수력을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되는 걸 어떻게 할까요? 잘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드셔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냥 드셔보세요. 드시고 별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쵸? 아주 심플해요. 아침밥 바꿔 먹고, 과일 먹고, 주스, 에너지 주스, 파워 에너지, 킹콩 주스 먹고, 변 잘 보게 유산균 먹고, 이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디저트, 후식으로 커피 먹습니다. 커피도 내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열매 커피, 껍데기로 만든 커피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드시면 됩니다. 건강해지고 예뻐진대요. 요거는 조금 기능성입니다. 다이어트 커피입니다. 가르시니아 추출물 웰트리마이지 커피 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루에 평균 4잔을 마시고 평균 10주 동안 17 몇 킬로죠? 갑자기 12.7kg? 네, 갑자기 이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졌다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커피를 하나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라떼 커피가 제일 최근에 나왔어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네, 네, 유산균이 포함된 건강 커피예요. 달달한 라떼 커피, 맛으로 먹는 커피에 건강을 입혔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기호식품에 과학을 입힌 거예요. 건강을 입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커피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요거 2개 바꿔 먹고 비타민 먹고요. 요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컨디션 조절하면서 먹고, 요거는 아침 식사하기 전에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커피는 요 커피만 먹어요. 다이어트 커피는 잘 안 먹고요. 요 커피는 제가 그냥 달달한 거 생각날 때, 당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 있을 때 그냥 한 잔씩 생각나면 마시는 커피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입니다. 세안제. 콩알만큼 짜서 얼굴에 마사지 하듯이 발라줘요. 그 다음에 이빨 닦아요. 그 다음에 세안하시면 굉장히 화장이 잘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건 또 토너 뿌려요. 뿌리고 에센스 바릅니다. 그리고 크림 대박이에요. 이거는 그냥 써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토너를 한 번 더 뿌려줘요. 그럼 얼굴이 굉장히 촉촉해지거든요. 그렇게 뿌리고 이건 팩입니다. 네, 오늘 제 피부 괜찮나요? 네, 네, 괜찮아요? 제가 어제 지금 팩하고 왔습니다. 네, 사업 설명회 하려고 팩하고 왔고요. 그리고 머리 감고 린스하고 목욕하고 이빨 닦고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보틀병에다가 어떻게 해요?
저희 커피 타갖고 다니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사장님들이 그냥 바꿔 쓰면 되는 이런 아이템으로 소비만 하지 말고 돈도 벌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통 있죠? 보틀병. 여기에다가 찬물을 먼저 한 200ml 정도 넣어요. 왜냐하면 쌀론이 혹시 뭉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기술력이 좋아서 지금은 되게 잘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0ml 찬물을 넣고 두 포를 넣습니다. 빨간색, 아니 갈색깔, 연두색깔. 요거는 뭐예요? 플러스. 쌀론이 60% 들어있고요. 20%는 치아시드, 20%는 크림베리가 들어있습니다. 염증 제거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고요. 여기에 치아시드 때문에 포만감을 주고 지방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르테. 쌀론이 89%, 11%는 스피루리나 단백질 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주면 돼요. 근데 저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세포씩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씩 먹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 넣어서 흔들어요. 그리고 바로 먹으면 꼬들꼬들하고요. 조금 내뒀다 먹으면은요 약간 그러니까 묽어요. 그래서 죽처럼 좀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물 양도 스스로 그냥 조절하시면 돼요. 꼭 500ml 먹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찐득찐득하게 먹고 싶으면 물을 좀 덜 넣으면 된다라는 거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6년이 됐거든요. 6년 동안 아침밥으로 바꿔 먹고 있어요. 기존에 내가 뭔가 알약을 챙겨 먹는 게 아니라 한 끼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이 간단하고요. 너무 편해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바꿔 먹고요. 찌꺼기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물로 한번 헹궈요. 그래서 저도 아까워요. 왜냐하면 좋은 거니까. 네, 좋은 거니까 아까우니까 물 한번 헹궈갖고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타민 깨물어 먹어도 되고요. 혀 밑에 녹여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뇌비타민이라고도 하고요. 비타민을 꼭 먹어야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드셔야 돼요.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을요 먹고 알맞은 세포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게 누가 해요? 비타민 B12가 그런 택배 역할을 한대요. 이거 안 먹으면 어때요? 느릿느릿 가겠죠?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타민 B12를 드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가 좋아진대요? 뭐가 좋아진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세포 속에 안 좋은, 쉽게 말해서 염증은 빼내주고 영양분은 채워 넣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세포, 쉽게 말해서 염증을 빼내주다 보니까 뭐 관절염, 위염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저는 사실은 효과가 없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딱히 내가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는 다이어트의 목적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이 좋대. 그러니까 언니는 살 빼야 되니까 한번 먹어봐. 언니는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봐. 이게 혈압도 도움이 된다니까 먹어봐. 그 다음에 피로 회복에 너무 좋대. 컨디션이 너무 좋대. 그러니까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피만 한 달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아침밥 바꿔 먹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꿔 먹었습니다.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느꼈습니다. 몸이 되게 가볍네. 그 다음에 컨디션이 되게 좋네. 제일 좋았던 거, 등살이 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야, 대박. 어떻게 등살이 빠져? 이런 느낌. 사장님도 빠지셨어요? 네, 좀 뱃살이 빠진 느낌이 아니라 옆구리가 좀 빠진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저는 그게 더 대박이었어요. 밥 안 먹고 굶으면 뱃살은 좀 빼질 수 있지만 등살이라든지 옆구리살은 절대 안 빠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빠지니까 너무 신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안 믿네. 그래서 제품 얘기는 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먹어 이렇게만 얘기했어. 그랬더니 한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니까 뭐래요? 그들이 더 난리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 누가 보면 이거 무슨 약장사 같아. 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이나 제가 전달한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듯 저는 조금 효과가 더딘 느낌이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빨랐어요. 하루만 먹고도 느끼는 분이 있고요. 저 오늘 병강복 사장님이 오셨지만 병강복 사장님은 커피 한 잔을 먹고 스르르 발이 이렇게 약간 제렸던 발이 풀렸대요. 그리고 쌀론 2잔을 먹고 뭐 20가지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할 정도로. 왜냐면 근데 이분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소비자였잖아요. 처음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처음에는 소비자였기 때문에 하루 먹고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놀랐어요. 뭐야, 저 왜 거짓말하고 그래? 그냥 느낌 아닐까요? 오히려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더 신뢰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는데 왜 난리야? 내가 좋다는데 뭐 그래? 그럼 언니 그거 이렇게 좋은 거 누구한테 자랑 좀 해줘. 그리고 나 좀 소개 좀 시켜줘. 아, 나는 체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저는 좀 소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침밥 먹기 쉬워요? 괜찮아요? 특히 요즘 주부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 남편 아침밥 차려주기 힘든데 이렇게 간단하게 어디 갔어?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부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남자분들도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는 뭐 이런 걸 주냐고 그래서 드셨어요. 근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소문에 의하면 겁나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소문은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챙겨 먹는 제품이에요. 누가 먹어라 먹어라 챙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먹고 싶게 하는 제품, 스스로 뭔가 변화가 된 걸 느끼니까 찾게 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먹어야 돼요? 네, 아침 식사가 불규칙한 직장인들만 먹어야 되나요? 우리도 먹어야죠. 그렇죠? 다 먹어야 됩니다. 다이어트가 고민인 여성분들, 바쁜 수험생,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그다음에 어른들, 아이들, 남녀노소가 누구나 먹어도 되는 그런 식품이다라는 거.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고요. 건강한 식습관 바꿔 먹자라는 거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잘 알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인 줄 알았더니 이 한 장이 더 있네요. 어때요? 좋아요? 이 그림만 봐도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 개 그동안에 먹었던 걸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하나로 심플하게 올인원으로 바꿔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요 안 걸려요. 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리고 배불러요. 물 먹어서 살찔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식품은요 계속 바꿔 먹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음식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쌀로 밥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고 있는 그냥 음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제품 나와 있는 거 가장 싸게 먹는 게 뭐예요? 이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거 싫어. 난 내가 선택하고 싶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래. 그러면 본인이 선택해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장 싸게 먹는 게 이거고. 그리고 왜 근데 198만 원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을 때는 200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를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근데 왜 그래야 돼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 혜택 받는 거 좋아하죠?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내해드리고 난 혜택 받는 거 싫어. 그러면 그냥 하나만 사 드시면 됩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각자가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는 먹기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까지 그냥 나 소비자야 그러면 지금까지만 좋으면 돼요. 첫 번째 글로벌한 회사, 약속을 지키는 회사, 믿을만한 회사. 그다음에 두 번째 어차피 소비자도 불법인 거 먹지 말자고요. 참 찝찝하잖아요. 합법적인 회사에 선택을 해서 먹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템 그냥 한 끼 식사 바꿔 먹고 후식으로 커피 바꿔 먹었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진다. 근데 그거를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바꿔 먹고 그쵸? 내 몸에 있는 원인을 해결해주고 결과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해결해주는 이런 제품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돈까지 벌고 싶은 분들 있으세요? 저는 돈 벌고 싶었습니다.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사실 이 보상 플랜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첫 번째 보상은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광고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처음에 누가 먼저 소비자가 돼요? 내가 먼저 소비자가 되고 회원이 되는 거예요. 회원이 돼서 멤버십이 돼서 내가 먹고 좋으면 그냥 나만 먹으면 합리적인 소비자.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했더니 내가 전지현이 된 거야. 내가 공유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제가 대신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좋으면 어때요? 이분들에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내가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나에게 광고비를 준대요. 내가 20만 원을 소개했어. 그럼 20만 원에 대한 10%. 100만 원을 소개했어. 그럼 100만 원에 대한 거. 그거를 처음 구매한 거. 일회성으로 한 번만 주는데 어떻게 줘요? 매출 금액의 10%. 언제 준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바로 지급이 된대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는 처음에 진짜 밥값하고 차비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소개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소개할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당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영업을 잘했던 사람들은 1번 수당을 많이 받지만 저는 옷가게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저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소개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일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보상 플랜이나 어떻게 일을 하면 돈을 벌겠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내가 잘 소개하고 안내해서 이런 멤버 팀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팀을 만드는 구조가 있는데 다른 회사는요. 어떤 데는 3팀, 어떤 데는 6팀, 어떤 데는 9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몰랐지만 그래도 3팀보다는 뭐가 쉬워요? 2팀이 쉽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해야지. 2팀 만드는 거 해야지. 그게 바이너리 마케팅이에요. 바이너리 마케팅. 그래서 저는 바이너리 마케팅을 선택했습니다. 엔젝타는 2팀을 만드는 바이너리 마케팅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사람을 A팀에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B팀에 소개했어요. 그쵸? 그리고 아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럼 소개하면 안 돼요? 네, 소개해도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A팀이나 B팀이나 내가 넣고 싶은 팀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내가 2팀을 꾸려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2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스폰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왜요? 스폰서도 2팀밖에 못하기 때문에 2팀이 완성된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후원했을 때 A팀이든 B팀이든 내가 운영하기에 따라서 어딘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건 2팀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팀을 잘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 2팀을 운영할 때 하다 보면은요 1점이라도 적은 팀들이 생깁니다. 그런 팀을 저희는 뭐라 그래요? 소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실적 기준으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왜 소실적 기준으로 수당을 줍니까? 이 회사에서 마케팅이에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회사를 차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이너리 마케팅은 소실적 기준으로 수당을 주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소실적으로 주는데 어떤 회사는 10% 주고 어떤 회사는 11% 주고 어떤 회사는 22.2% 준대요. 뭐 어떤 회사 할래요? 네. 저는 이거에 사실은 가슴이 벌렁벌렁거렸어요. 저희 최영준 스폰서님 저하고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모르는 분을 통해서 송영주 그룹장님의 티업을 받았어요. 겁나 멋있대요. 막 진짜 뭐 쇼핑 쇼호스트를 하셨고 엔젝타 2번 사업자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 부업으로도 억대 연봉자에 갔고 뭐 3Y 기법으로 겁나 마케팅을 잘하는데 그걸 벤치 마케팅 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룹장님 딱 만났는데 어때요? 모습을 딱 봤는데 들어가자마자부터 후광이 비치면서 뭐야 너무 멋있잖아.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멋지잖아. 저분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제품 보상 듣기도 전에 일단 그룹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와, 좀 멋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저희 그룹장님이 말하는 3Y 기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사에서도 이런 전사에서도 회사 제품 보상이 있는데 이 기법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똑같은 얘기인데도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와, 야, 이해가 쏙쏙 되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쵸? 왜 엔젝타인지, 왜 지금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에 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보상 플랜 소실적 22.2%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슴이 너무 떨리는데 티는 못 내고 언제부터 22.2%였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보상이래요. 대박.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보상 플랜으로 왜 회사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리더가 없었대요. 리더가 없었대요. 그 말에 너무 동감이 됐어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도 회사 제품 보상보다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돈을 벌 수도 있고 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너무 알았기 때문에 아, 리더가 없었구나. 거기에 너무 많은 동감이 됐고 와, 엔젝타 저런 리더랑 하면 괜찮겠다. 돈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실적 22.2%를 직급에 관련 없이 그 다음에 매출 금액에 관계없이 누구나 주겠다는 게 22.2%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보상 플랜은 중간에 어떤 직급을 유지할 때 주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종의 공유 보너스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승급. 내가 어떤 사실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했을 때는요 어떤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 어때요? 직급에 대한 목표가 있을 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옵니까? 네,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직급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2016년도 2월 달에 이 사업을 처음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하면서 시니어가 됐어요. 3명 소개하고 했어요. 많이 안 했죠. 그렇지만 일에 대한 일머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해서 이 사람의 2사람을 찾아주고 그 사람의 2사람을 찾아준다는 정확한 이 일에 대한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조금 저는 순수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내 파트너에 2사람 찾아주래. 그럼 빨리 찾아줘야지. 그래서 찾아줬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더니 첫 달에 저는 시니어가 가면서 28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카드값이 해결됐다. 와, 대박,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시원해. 너무 부담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파트너도 다음 달에 카드값 깎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2사람을 소개하고 그거를 제가 후원하면서 도와줬더니 두 번째 달은 제가 브론즈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 38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으면서 대박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대박은 뭐였냐면 내가 소개한 사람이 그 카드값을 벌더라고요. 시니어가 되면서 이거 복제하는구나, 이거 복제하면 되는구나, 이달의 키맨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찝고 그 사람의 시니어 디렉터 200만 원 카드값 벌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 팀의 키맨이 누군지 이달에는 누구야, 이달에는 누구야 라는 걸 결정해서 그 사람의 시니어 만들기 게임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5개월 만에 제가 플래티늄이 되면서 대박, 네, 거의 5천만 원 아니 얼마 벌었지? 2천 얼마를 벌었어요. 제가 플래티넘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엔젝타 시작했을 때 빚이 엄청 많았고 198만 원을 저는 12개월 할부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와가지고 가슴이 떨렸어요. 내가 미쳤지, 이 많은 빚에 198만 원을 얹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울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돈은 저한테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와, 대박, 엔젝타 되는 일이네. 나같이 최고 직급자의 경력도 없고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도 되는 일이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희망. 와, 진짜 내가 이 일 하면 되는구나 믿음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확신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행동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막 열정적으로 에너지 있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알겠어, 나도 할게, 알았어,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을 하게 하면서 저는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억대의 빚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저는 빚을 다 갚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고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시기에 저는 크라운이라는 직급이 달성이 됐습니다. 크라운이 되면서는, 네, 감사합니다. 네, 크라운이 되면서는 느꼈던 건 뭐냐면 와, 진짜 미치겠다. 너무 좋아.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하면 되지?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지금도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더 많게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지금 함께하는 분들이 내가 지금 이 느끼는 이 감사함과 고마움과 야, 이게 진짜야, 대박이야 라는 거를 믿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열심히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단계만 남았어요. 로얄 크라운. 제가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의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는요.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플래티늄,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크라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걸어온 길을 사장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맞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장님들의 목표를 이루어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로얄 갈까요? 가고 싶지 않아도 저는 밀려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 한 해, 올 2022년도는요. 엔젝타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저도 겁나 열심히 할 거고요. 저희 팀의 무서운 성장 속도를 사장님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경만 하면 구경꾼. 아, 그랬구나. 나 그때 거기 걔 쬐깐한 애가 나와서 사업 설명회 하는 거 들었어. 라는 거고요. 거기에 나도 한번 해볼게 라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시면 우리 사장님들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사장님들 제가 크라운 오는 방법까지 알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함께 가자고요. 네,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더니 소개수당을 준대요. 그러니까 소개수당이란다.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더니 그분들을 잘 돈 벌게 도와드리며 그분에 대한 나한테 잘 키웠어, 성장 잘 시켰어 준대요. 그게 무슨 보너스예요? 매칭 보너스입니다. 네, 매칭 보너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로 시작했고 일에 대한 일머리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모셔온 분을 반드시 돈 벌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성장. 그래서 저는 매칭 보너스 받는 분들이 많아요. 한 분은 크라운입니다. 네. 그분이 받는 22.2%에 대한 거를 저는 직급이 플래티늄 이상이니까 몇 퍼센트? 40%.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한 분이 다이아몬드가 2분이나 계세요. 네, 실버도 계십니다. 네, 브론즈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저의 매칭 보너스는 시크릿 비밀이에요. 네, 근데 엄청 많은 누군가의 연봉을 저는 이걸 추천 매칭을 받고 있다라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요. 이걸로 저는 사실 다이아몬드 됐을 때 이 매칭 수당으로 그 억대의 빚을 이걸로 다 갚았어요. 목돈으로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추천 많이 하시면 사장님들이 스스로가 나중에 시간 속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기름값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엔젝터를 통해서 꿈을 이뤘습니다. 누군가가 쉽게 말해서 내가 꿈을 이루면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하잖아요. 꿈을 이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자자도 몰랐던 그냥 타는 것만 알았던 제가 지금 포르쉐를 끌고 다니는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멋있죠? 네. 저도 이 사진을 보면 좀 멋있더라고요. 저희 이지은 사장님이 몰래 찍어준 건데 그래서 제가 몰래 찍으라고 잠깐 이렇게 포즈를 잘 취해요. 네, 잘 찍어주세요. 모르게 도찰한 것들이 보니까 더 잘 나오더라고. 자연스럽게 찍는 것보다. 그래서 가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여행도 있습니다. 여행 지금 프로모션 진행 중이에요. 3월부터 6월까지 본인들의 목표 달성해서 여행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상 플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그 200만 원을 한 사람들, 그 다음에 198만 원을 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 이걸 하지 않은 분들은 이 보상 플랜만 없어요. 그러면 다른 보상은 다 똑같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혜택을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보상 플랜을 듣고서 야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멤버십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멤버십이 돼서 내가 2명을 소개하고 그 2명이 2명을 소개하고 그 2명이 2명을 소개하고 그 2명이 2명을 소개해서 어떤 사람 커피 바꿔 먹고 한 끼 식사 살론으로 바꿔 먹게끔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멤버십을 저희는 한 달에 14만 3천 원씩 하고 있습니다. 최소. 그거에 대한 재원으로 그 돈을 한 거를 그 BV를 22.2%에 대한 후원 수당을 받고 한 번 더 인당 1,440원씩 계산해 주는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한 사람의 1대부터 9대까지 그 사람의 명수를 다 계산해서 네, 그 보너스가 언제 나와요?
오늘 나와요. 오늘 3시 딱 1분 되면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네, 저는 이 보너스를 금메달 한 3개 정도 받는 거에 금액 정도 나오고 있어요. 괜찮나요? 네, 이 금액은요, 이 돈은요, 제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팔고 영업하고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입. 쉽게 말하면요, 저는 구대에 누군가가 커피를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커피를 먹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재원으로 저는 오토십 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 게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맞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되게 편해 보이고 좋아 보였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가 근데 너무 커요. 그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도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나와?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믿고 하시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왜 지금 해야 되는지 나요? 회사 제품 보상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해야 된대요. 나중에 하지 말자고요. 지금 해야 된대요. 이유는요, 나라에서도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라에서는 하래요. 대통령도 밀어주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떤 선거, 대통령 선거 하시는 후보자 한 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지하는 어떤 그 영상을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엔젝타랜다. 이렇게 말이 헛소리가 많이 나오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전 세계 3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판 시장에서 3위를 하고 있고 지금은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요. 어떤 사업이든 언제 하셔야 돼요? 이때 하셔야 돼요. 돈 벌려면, 소비하려면 편하고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되고요. 돈 벌려면요, 언제 하셔야 돼요? 기득권을 가졌을 때. 근데 엔젝타 지금 아직 점도 안 찍은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업계에 지금 12위까지 올랐습니다. 2021년도 매출로 추정해 봤을 때 한 10위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위권 안에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사장님들이 더 안정적으로 멤버십 만들으라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지만 우리 사장님들이 좀 더 안정적인 멤버십을 만들려면 아직 10위가 안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엔젝타는 매해 더블 성장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요. 누구랑 하는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분들이 들어왔을 때 전과 후 똑같은 엔젝타의 제품이었습니다. 살론이었습니다. 그때는 제품이 안 좋았을까요? 그때도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성장하지 않았고, 이 리더분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똑같은 제품으로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하는지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시스템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30명밖에 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데, 누구는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다른 짓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이유는요, 이런 시스템에 엄청 집중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지난주에 들었고 그 전주에 들었어. 나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도 저는 되게 집중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복을 주고, 성공이라는 거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그 성공은 하면은 안 돼요. 근데 노력한 사람들이 받는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저는 거기에 충실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시스템에 집중해야 되고,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파트너들에게 잘 안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도요, 정확하게 이 시스템에 집중할 수 있게 저는 안내를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억지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스스로 결정은요, 이 시스템 속에 그분들이 듣고 그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에 초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룹장님이 운영하는 시스템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미라클 모닝, 그쵸? 전 엄청 기대가 돼요. 사실과 생각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네트워크를 하면서 우리 많은 사장님들의 상담이 도움이 진짜 많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미라클 모닝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요, 그쵸? 비즈니스 하려고 오셨잖아요. 비즈니스는요, 프로모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프로모션의 최강자가 되시면 우리 사장님들이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거고요. 지금 러스칠, 제일 중요한 건 러스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참 자세한 거는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듯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막 촉박합니다. 네, 그 동안에 우리는 소비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비가 지출이 아닌 소득이 되는 일, 당신은 계속 소비만 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돈 버는 일, 그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엔젝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우리 사장님들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반드시 엔젝타는 엄청난 성장을 할 건데 그 주인공이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저희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